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방금 저희 YTN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속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완전 무장한 전시상태 진입 명령을 하다라면서 준 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을 전선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설정한 48시간, 내일 오후 5시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이제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로 치닫는 느낌인데요. 어제 저희 YTN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 즉각 전해드리고 자세하고 또 명확하게 분석해드릴 겁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도 1부와 3부, 4부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군이 어제 우리 측에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36발의 포를 쏘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상황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의 상황 군사 전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의 양낙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상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53분 또 이 4시 12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14.5mm 고사총이었고요. 2차 때는 76mm 직사포로 추정됩니다. 이 포탄 낙하 지점은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확성기를 설치하고 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실시했던 경기도 연천 지역의 28사단 지역입니다. 예. 이 북한의 포탄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이 군부대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아닌 야산에 떨어졌는데요. 이 현재까지 인명과 장비 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군은 즉각 대포병 탐지 레이더로 포탄 궤적을 추적하고요. 이 북한 쪽을 향해 대응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어서 전군의 이 최고 수준의 경기태세 발령했고요. 이 포격 도발에 대응한 대응 작전 돌입했습니다. 이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포탄이 이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장비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군의 어제 포탄 발사는 지뢰 도발 이후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0일 만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군 발표가 약간 달라졌던 것이 뭐냐면 예. 맨 처음에는 북한이 한 차례 공격을 해왔다. 그래서 그 포탄이 야산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포탄 2발이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2번에 걸쳐서 도발을 해왔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오후 3시 53분이었죠. 예. 고사포로 추정되는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탐지기가 작동돼서 탐지기파에 이 발사가 잡힌 건데요. 이것이 우선 한 발이었습니다. 이 한 발은 허사격, 그러니까 이 한 발 정도 발사됐을 경우에 허상으로 레이더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또 이 아군 측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레이더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포격 사실을 확인해주고 언론에서는 속보를 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파악하는 와중에 우리 군사분계선 남측 700m 지점에 수발의 직사포가 발사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군의 경계병 또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소리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직접 봤고요. 예. 또 바로 우리도 북측 500m 지점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이 조금이 시간이 걸려서 브리핑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북한이 고사포하고 직사포 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일단 첫 발에 사용했던 화기 14.5mm의 고사포인데요. 이 고사포는 1949년 이 구소련에서 생산된 대공포입니다.
이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도 대공용으로 사용됐는데요. 예. 이 위력은 아직까지 강해서 이 장갑차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사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잘 알려진 무기인데요. 이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청할 때 사용했다는 그 총입니다. 예. 이 작년 10월 10일이었죠. 이 연천 일대에 민간 단체가 날려보낸 전단 풍선에 북한군이 대공 사격을 할 때도 쓰였습니다. 예. 이 두 번째로 사용한 무기가 바로 76.2mm 직사포인데요. 예. 이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이번 직사포는 이 구소련이 1940년대 개발한 포입니다. 이 최대 사거리가 13.3km에 달하고요. 이 곡사포로 개발되기는 했지만 이 발사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분당 25발을 쏠 수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대전차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어. 이 북한 역시 이 6.25 전쟁 당시 76.2mm 포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구식이긴 하지만 단순하고 조작이 쉬워서 지금은 북한 보병연대 예하에 포병 중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직사포나 고사포를 쐈다. 이거는 우리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거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바로 전방에 배치된 포들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포들. 자, 우리도 155mm를 쏘지 않았습니까? 36발. 근데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9발을 쐈는데 3발은 불발탄이었고 36발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불발탄이라는 게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예. 이게 몇 대를 쏴서 불발이 난 건지 아니면 한 대로 쏴서 3발이 났다는 얘기인지 아하. 정확히 진상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K9 자주포도 155mm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쓴 거는 K55 예. 자주포죠. 예.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거죠? 예, 일단 K 같은 자주포이긴 한데요. 예. 이 K9 자주포는 저희 10대 명품 무기로 꼽히는 자주포입니다. 예.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요. 예. 이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굳이 전방 지역까지 나서서 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후방 지역에 나섰고요. 전방 지역에 있는 K55가 어제 대응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예. K55도 사거리가 상당하죠? 네, 30km 이상 나갑니다. 30km 이상이요. K9 자주포는 40km죠. 40km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쏜 그 좌주포 말입니다. 어제. 예. 그게 보통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36발 쏘면 어느 정도의 피해 지역,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를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 어제 사격 도발은 휴전선 안쪽인 비무장지대 군사 남쪽이 700m 지점. 예. 이 군 당국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와서 사격을 한 뒤 빠져나갔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 도발을 확인한 거는 50분쯤 뒤인 오후 5시 4분 155mm 자주포를 동원해 수십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격 지점은 도발 원점이 아닌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점이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측 시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점 타격 대신에 상응하는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북측에서는 이 인명과 기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예. 이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의 어제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어젯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남측 폭탄 가운데 6발은 이 북한 542 또 543 민경 초소 부근에 15발은 205와 251 민경 초소 부근에 떨어졌다.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K55 자주포로 쏴도 예. 36발 정도가 되면 축구장 규모에 있어서의 건물과 사람들은 전부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한 지역에 집중 타격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축구장 한 2배 넓이 정도는 그냥 2배요?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군은 전군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전군 일단은 육군단 같은 경우에는 진돗개 하나.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로 돌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경계태세 발령을 무엇을 내렸나 보면 되는데요. 이 우리 군이 서부전선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단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예. 이 진돗개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군의 이 단계별 경보 조치를 말하는데요. 이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평소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이 무장 공비 침투 등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2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실제 위협 상황이 일어나 전면전 돌입 직전에 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진돗개 1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군대와 경찰은 다른 임무를 모두 중지하고요. 예. 이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각 출동해 수색과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제 제가 이제 YTN TV 방송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오셨던 패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미군 2사단도 지금 모든 휴가라든지 이런 장병들에게 귀대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 한미 같은 경우에는 대북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예. 이 때문에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도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은 준전치 상태를 선포했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북한도 그리고 우리도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차후에 뭐 추가 공격, 도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가능성 보고 있는데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앞서 이 북한군 총참모부였죠. 이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는데요. 예. 이를 토대로 우리 군 당국도 이 북한이 내일까지 우리 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추가 도발 여부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고사포를 쏜 건 2004년이죠. 이 예.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이고요. 예. 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포탄을 발사한 건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이 그야말로 이 칼날 위에선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인데요. 일단 예.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대북방송 심리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또 군 당국은 또 이번 사태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만큼 이 북측의 사과 또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는 입장이고요. 예. 이 북한이 말한 오후 5시까지 약 10시간 남았는데요. 예. 이 오늘이 이번 남북 대치 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커버할 수 있는 미국 항모가 조지 워싱턴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지 워싱턴호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로널드 레이건호하고 임무 교대를 위해서 샌디에고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각 지역국마다 배치하는 군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순환 배치 제도입니다. 예. 언제 어디든 출동할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그리고 함이 오래되기 때문에 정비도 필요합니다. 예. 언제까지 받쳐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대체한다고 해서 그게 큰 전력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하. 예, 전력상 문제가 아니라 작전상 아하. 예, 교대 근무를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한반도 우리 주변 해역에서 이 미 항모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훈련 때 이 뭐 방송 공개적으로 당국도 그렇고 방송에서 정확히 나온 이야기는 없는데요. 예. 하지만 어디든 24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함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훈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을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이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과거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방심한 틈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훈련 중인데 도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UFG 지금 을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두 훈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키 리졸브는 매년 3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이 한미 연합군이 이 실제 현실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열리는 UFG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아. 컴퓨터에 북한군의 전력 또 예. 무기를 수치를 입력을 하고요. 예. 거기에 각종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상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정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돌리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그냥 훈련 기간에 상관없이 아하. 북한에서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리졸브처럼 대규모 미군 병력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틈을 타가지고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군사 전문 기자시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였었고요. 자, 7시 29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서 다소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빗길에 사고 나기 쉬운 만큼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양로에 사고 구간 있습니다. 자양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북단 쪽으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 지체되고 있고요. 앞서 분당 수서로가 청담 방면으로 탄천 1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장진아들목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들 상황을 살펴보면 청담대교, 영동대교, 가양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구간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강남권 상황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어제 그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이 도발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어제 2시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확정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건국 이래 국무총리 출신으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판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그 예상은 하셨나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건 예상 안 했고요. 예. 적어도 이게 9억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적어도 6억 원 부분은 예. 무죄 추정을 해야 되고 무죄를 선언했어야 되고, 따라서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심리하라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사법부가 아니나 다를까 정치적 재판을 했네요. 예, 정치적 재판 그리고 6억 원 두 가지 단어 쓰셨는데요. 자, 먼저 6억 원이라는 얘기부터 해보죠. 원래 지금 9억을 수수했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3억은 받은 것을 야당도 인정하는 겁니까?
뭐 인정하기보다도 그 부분은 유무죄를 다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은 2억을 돌려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억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명숙 총리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하기 때문에 예. 한명숙 총리의 의견이 더 맞을 거다 생각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줘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예. 100% 완벽하게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예. 이쪽에서도.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죄로 판정하고 그리고 박연성을 새로 심리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주장하죠.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받긴 받았으면 예? 거기에 상응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형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2년형인데 이게 글쎄 전 모르겠어요. 3억을 받으면 뭐 몇 년이 되고 9억을 받으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3억이라도 받기는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받았다고 지금 어쨌든 대법원은 9억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이죠. 예. 이를테면은 이 사건이 들여다보면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무죄라는 전형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를테면은 이 사건이 원래 첫째 사건이 곽영욱 씨 사건이었거든요. 예? 2009년 말에 예. 대한통운사장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예, 5만 불인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됐는데 이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검찰이 불건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예. 결론은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3억을 서원정 사건을 보면은 예. 서원정 사건을 보더라도 그 결과가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지금 1심 재판에서는 돈 준 사람이 돈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돈 안 줬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정해가지고 유죄로 때렸습니다. 뭐 대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항의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예?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는 지금 사실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빌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빌린 걸 돌려줬다 얘기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빌렸느냐 아니면은 받은 거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한명숙 총리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1억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전세 자금에 쓰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게 2억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그렇죠. 3억에 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3억에 1억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 전세 자금에 쓰고 2억을 되돌려준 사실.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전원일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을 받았거나 9억을 받았거나 어쨌든 받은 건 잘못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이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이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를테면 성완종 사건에서 예. 고인이 죽어가면서 내 돈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예. 권력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권력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네. 중인 야당 의원이 총 11명입니다. 더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카운트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 근데요. 그러면은 이런 판결이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네요. 지금 사법부 수장격을 맡고 있는 대법 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야당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죠. 시작이라기보다도 계속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 11분 중에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부분 의혹을 받아서 수사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지난 대선 때 이를테면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로 되거나
아니면 지금 문희상 의원 같은 분은 지금 처남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 때문에 청탁이었죠. 예. 수사를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수사죠. 이건 기소를 할지 지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서한용 씨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본인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예. 본인이 돈을 줬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무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소하려고 그러고 있고 예. 이런 경우에 보면 확실히 이게 불공정하다는 게 드러나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서 의원님 말씀은 쪽지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네. 쪽지에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수사를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결국은 서초동발 이것이 이제 물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의 상당수가 수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물갈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물갈이를 하더라도 우리 당이 스스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물갈이가 되는 거지. 예. 검찰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갖다 맞추듯이 하는 이런 물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물갈이 그 자체가 또 퇴색될 뿐이죠. 물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왜 그 혁신위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20%. 하위 20%. 예. 당무위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부분은 사실은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물갈이 보통 야당인 경우에는 30%, 40% 뭐 어떨 땐 절반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상황을 보고 보면은 20%는 좀 적어요, 사실은. 적다고요?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될 거예요. 스스로 출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출마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예. 아마 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뭐 30%, 40%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0%.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20% 하위 20%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거는 공천 경쟁에도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 전에 이제 정리가 그렇죠.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고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또 현역 의원과 다른 정치 신인하고 공천을 받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현역 의원 탈락률은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아지죠. 역대 예. 그랬습니다. 보통 40% 최소한 40%는 됐었죠. 근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17대 정치 신인 비율이 63.5%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18대 19대 계속해서 물갈이 비율이 우리나라 국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물갈이 많이 됐던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에 치른 선거에서 33.3%의 정치 신인이 들어간 것이 워터게이트 베이비라고 불리면서 제일 많았거든요. 미국은 정치가 안정돼 있고 우리 예. 사회는 정치가 그래서 격동적으로 바뀌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물갈이만 이것이 이 전체를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정치권이 정화돼야 된다. 그 전제가 있고 정치권이 정화돼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면은 정치권 자체에 물을 갈아야 한다. 세물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 우선 우리 당만이라도 그 흐름에 동서하자, 같이 가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위에 당내 인사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현역 예. 의원 평가위원회 당내 인사를 포함시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평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결과가 되면 우스꽝스럽죠. 따라서 그 부분은 이 당 외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어떻게 당내에 있어서 이 분당론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당이 되겠습니까? 분당한다는 것은 뭐 새누리당을 위해서 이적행위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어떻게 분당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인물도 없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봐야 되고 안 된다고 봐야죠. 아, 예. 뭐 당명도 바꾸고 그러니까요. 그죠? 당명 근데 또 바꿔요. 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좋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못 쓰죠.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 합의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합의라는 건 그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해야 한다 생각해요. 범야권에 있는 분들은 예.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예. 다 함께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정배 이 정동영 보통 지금 예. 이 밖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해야지 이걸 너나 나누는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힘들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시죠?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시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관심 많은 뉴스 당연히 이 북한 도발 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서부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되고 있죠. 예. 경기 연천군 주민분들 긴급 대피해서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지역 등 다른 지역 분들은 현재는 집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예. 어제 상황에서 마을 주민분들 방송을 듣고 대피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주민분들 집 앞에서 밭일을 하다가 호미를 집어 던지고 맨몸으로 대피했다는 분도 있었는데요. 70년간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겪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북한은 48시간 안으로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가 도발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외신들도 북한 도발 관련 소식 긴급 타전하면서 사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CNN은 DMZ에서 터진 지뢰 사건으로 남한 군인 2명이 다친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 경색 상태라고 보도했고요. 예. 로이터 통신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북한의 로켓 공격과 우리 군의 응사 사실을 전하면서 지뢰 폭발에 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예. AFP 통신은 북한의 공격으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한 대처 모습 전하면서요. 북한 추가 도발은 없는 상황이지만 긴장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예.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죠? 네, 지금 상황 예의주시하는 거 누리꾼들도 당연한데요. 대화는 거부하면서 도발만 하는 북한 정말 전쟁을 하자는 건가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주민분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피소나 방공호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아무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군사 전문가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북한 공군이 아니래요. 네. 북한 공군은 형편없어가지고 네. 아니고 포라는 겁니다. 포가 가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방공호 대피소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다음 소식도 관련된 소식이죠? 네, 관련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를 사칭해서 예비역 징집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의 허위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전쟁 임박 시에 만 21세에서 33세 전역 남성 소집 안내서 이런 제목입니다. 전쟁 선포가 확인이 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한 뒤에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 장소를 확인해 모이라는 내용인데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된다. 북한이 원한 게 이런 혼란 아니겠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해지자.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은 진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회적 불안감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이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그렇죠. 될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어제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오후 5시 20분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대기실에서 있었는데요. 32살 신모 중사가 엽총에 복부를 맞는 사고였습니다. 직후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공항공사 외주업체 직원 36살 강모 씨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 씨는 조사에서 총알이 든 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 반응에 대해서도 총기 사고 점점 많아진다는 우려 목소리와 함께 관리 강화나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니 총이라는 거는 이건 잘 다뤄야지 총알이 있는지 없는 줄 알았다. 이거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대고 쏘면 안 되죠. 이거는. 아 참 이분도 독특한 분이네. 예,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예, 좀 따뜻한 소식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면요. 어제 20일 낮이었죠. 12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지나가던 20대 청년이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렸습니다. 다행히 호흡을 되찾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청년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상황은 지난 6월에 있었던 4호선 의인과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젊은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시민의식이 살아있다. 이런 서로 돕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직접 관계자 외에는 개성공단이 출입경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와 4부에서는 이 북한의 도발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한반도 정체가 돌아갈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